안녕하세요. 대승기신론 깊이 읽기 구도입니다. 벌써 37번째 시간이네요. 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두 문이 각각 일체를 포섭하되 서로 떠나지 않음인데 와, 솔직히 제목만 들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요. 오늘 내용이 대승기실론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비 중 하나거든요. 아, 정말요? 네. 하나의 마음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일심이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딱 못 박는 부분입니다. 일단 짧고 강력한 원문을 먼저 들어보시죠. 네. 이 두 가지 문은 모두 각각 일체의 법을 총괄하여 포섭한다. 이 뜻은 무엇인가? 이 두 문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그 총섭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총섭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총괄하여 포섭한다. 이것도 살짝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총섭.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끌어안는다는 뜻입니다. 싹 다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 문만으로도 우주 전체를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쪽 문만으로도 또 우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하고 파격적인 선언인 거죠.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변하지 않는 본질의 문인 심진여문. 네. 그리고 심생멸문. 맞아요.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현상의 문인 심생멸문. 이 두 가지 문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둘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두 주인공을 소개했으니 이제 둘이 어떤 사이인지를 밝히는 단계죠. 보통 우리는 사과 반쪽이랑 나머지 반쪽이 합쳐져야 온전한 사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오늘은 사과 반쪽 그 자체가 이미 온전한 사과 하나고 나머지 반쪽도 그 자체로 온전한 사과 하나라는 상식을 뒤엎는 논리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부분이 곧 전체라니. 이건 뭐 양자역학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효 스님의 해설을 따라가 보면 이 놀라운 논리를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하지 않는 본질의 문, 즉 심진여문이 어떻게 전체를 포섭하는지부터 보죠. 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통상입니다. 통상이요? 한자어라 그런지 바로 와닿지가 않네요. 네, 통상. 우리말로 하면 두루 통하는 공통된 모습 정도가 되겠네요. 아, 공통된 모습? 네,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본질을 의미합니다. 원효 스님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드시는데요. 어떤 비유죠? 바로 미진과 와기의 비유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진은 고운 흙먼지, 와기는 그 흙으로 빚은 질그릇을 뜻하죠. 아, 흙과 그릇 비유는 정말 유명하죠. 근데 이 익숙한 비유 속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여, 즉 변치 않는 본질은 바로 흙과 같습니다. 크기요? 네,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질그릇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 슬픔, 만남, 이별 같은 모든 현상들은 전부 흙이라는 공통된 본질로 만들어져 있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그게 예쁜 그릇이든 깨진 그릇이든 뭐 더러운 그릇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흙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모든 그릇을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다의 입장에서 보면 잔잔한 파도든 성난 파도든 전부 바다인 것처럼요. 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비유하시니 훨씬 명확해지네요. 본질의 입장에서는 모든 현상이 그 본질 안에 있으니 당연히 전체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죠. 네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다가 파도를 포함하는 건 알겠는데 파도 하나가 어떻게 바다 전체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그릇이 흙 전체를 포함한다는 논리 같은데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죠. 그렇죠. 심생멸문, 즉 현상의 문이 어떻게 전체를 포섭하는가. 여기서의 핵심 개념은 진성불괴. 진성불괴, 참된 본성은 파괴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참된 성품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시 흙과 그릇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네. 흙이 뭉쳐져서 그릇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되었다고 해서 흙이 가진 축축하고 뭉쳐지는 본래의 성질이 사라진 건 아니죠. 아, 그러네요. 성질은 그대로 있죠. 네.
그릇이라는 현상 속에는 이미 흙이라는 본질이 1%도 빠짐없이 100% 온전하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멸문인 그릇의 입장에서는 그릇이라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현상을 있게 한 본바탕인 흙의 성질까지 이미 전부 담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존재 자체가 흙의 성질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릇 안에 흙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릇이 깨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흙의 성질은 파괴되지 않죠. 아, 그렇죠. 그릇이라는 형태는 생겼다 사라지지만 그 본질인 흙의 성품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인 그릇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본질인 흙이 온전히 담겨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와, 관점을 그렇게 뒤집어 생각할 수도 있군요. 하나는 본질의 입장에서 모든 현상을 끌어안고 다른 하나는 현상의 입장에서 그 안에 담긴 본질까지 끌어안는다. 네, 알겠습니다. 양쪽에서 다 전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각각 전체를 담을 수 있다고 따로따로 설명해야 하는 거죠? 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본질과 현상이 합쳐져서 전체가 된다고 하면 훨씬 간단하지 않나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이 뭐였죠? 두 문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불상리.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불상리, 즉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이 두 문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즉 본질 더하기 현상은 전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본질의 문인 진여문은 구체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텅 빈 이론,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게 될 겁니다. 아, 반대로 현상의 문인 생멸문은 그 근본 원리를 잃어버린 채 맹목적으로 변하기만 하는 혼돈 그 자체가 되겠죠.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 그리고 근본 없는 현실. 둘 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불완전한 것 두 개를 합친다고 완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실제 세계는 그렇게 둘로 쪼개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원효 스님은 이 두 문이 호상융통 제한무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와, 또 어려운 한자어네요. 하하, 이걸 좀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서로 완전히 하나로 짬뽕돼서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짬뽕이요. 비유가 재미있네요. 네, 경계선이 아예 없는 거죠. 그만큼 완벽하게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현실을 말할 수 있고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의 파도를 보면서 그 너머에 변치 않는 바다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야 뭔가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에요. 제가 계속 이 둘을 별개의 것으로 보고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나누려는 습관 때문에 이해가 안 됐던 거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질을 찾으려면 현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두 개가 그냥 같은 실체의 다른 얼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였군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둘로 나누어 보는 이원론을 넘어선 입체적 이론론이고요. 입체적 이론론? 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중도를 아주 명쾌한 논리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철학이네요. 그럼 이 불상리, 즉 분리될 수 없자는 논리를 우리 일상이나 수행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좋은 걸 머리로만 알고 싶진 않거든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삶에서 큰 힘이 될 겁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둘로 나누어 보는 이원론적인 분별심을 계속 경계하는 겁니다. 분별심을 경계한다. 네, 우리는 습관적으로 좋은 날과 나쁜 날, 성공과 실패,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칼로 자르듯이 나누려고 하잖아요. 네, 매일같이 그러죠. 하지만 원효 스님의 비유처럼 아무리 더러워 보이는 그릇 안에도 깨끗한 그릇과 똑같은 흙의 본질, 즉 진효가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힘든 상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더라도 그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섣부른 판단 대신에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죠.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려는 노력. 요즘처럼 하루하루 변하는 게 많은 세상에서는 특히 더 와닿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힘. 아까 나왔던 진성불괴, 즉 참된 본성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이치를 굳게 믿는 거죠. 우리 삶의 모습들, 즉 생멸문은
끊임없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며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네, 그렇죠. 그 모든 변화의 바탕에 있는 나의 참된 본성, 진여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거친 파도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현상에만 매몰되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현상을 통해 오히려 변치 않는 나의 본질을 발견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슬픔이라는 현상 속에서도 슬퍼하는 나의 본질은 슬픔 그 자체가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정말 깊게 파고 들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의 핵심 열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는 개각총섭. 현실은 피자 조각처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조각이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전체를 담고 있다는 파격적인 생각이죠. 네, 모든 조각이 전체다. 둘째는 불상리.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본질과 현실이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함께 있다는 거죠.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둘을 통해 도달하는 셋째 결론은 입체적 이론론입니다. 세상을 둘로 나누어 보는 흑백 논리를 넘어 하나의 실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통합적인 시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하나,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단연 불상리입니다. 변치 않는 본질을 찾기 위해 변화무쌍한 현실을 버릴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현실에 빠져서 근원적인 본질을 잊어서도 안 된다는 것. 아, 그 둘은 언제나 함께 있다는 사실, 즉 이상과 현실은 늘 같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실천적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늘 같이 간다.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나요? 다음 제38편에서는 오늘 다룬 두 개의 문 중에서 심진여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심진여문이요. 네, 일법기의 큰 일반적 모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쉽게 말해 진여라는 우리의 참된 본성이 얼마나 광대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내용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의 큰 그림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더 세밀한 묘사가 이어지겠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내 삶의 변화, 즉 생멸문 속에서 변치 않는 나의 본질, 진여문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둘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